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국수학과의 닥터 데이비청입니다. 어떤 분들은 와서 그 피 맑게 하는 약을 좀 달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피가 뭐 맑은 피가 있고 탁한 피가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영어에는 이 비슷한 말로 blood thinner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inner가 사실은 우리 페인트 그 묽게 하는 신나 그것이 바로 이 thinner입니다. 그래서 피를 묽게 한 그런 약은 없습니다. 묽은 피가 있고 진한 피가 있는 게 아닙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보통 물의 비중은 1.0이죠. 피의 비중은 약 1.05입니다. 약 5%가 물보다 더 진한 것이 바로 피입니다. 자, 물론 거기에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피는 이렇게 물과 비슷합니다. 액체로 그냥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몸에 액체와 피는 그 안에 혈구가 있습니다.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 이는 혈구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온몸을 혈관을 통과하는데 그 혈관을 다 이으면 지구를 몇 바퀴 돌고도 남을 정도로 긴 혈관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거기에 모든 그 혈관마다 크고 작은 혈관마다 영양소도 공급해야 되고 산소도 공급해야 되고 거기서 생기는 탄산가스와 노폐물을 운반해서 이 폐로 또는 신장으로 우리가 운반하는 것이 바로 이 피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자, 이 혈관이 한쪽이 그만 손상이 생겼어요. 우리가 조금 송곳에 찔렸다든지 칼에 베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출혈이 생기게 되면 혈관 밖으로 피가 새어나오면 이것이 출혈입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다치지 않더라도 뭐 코피가 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피멍이 든다든지 이런 것도 출혈입니다. 또 위궤양이 있어가지고 위에서 피가 위로 장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이 그것도 출혈입니다. 또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멘스하는 것도 출혈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에서 피나는 것이 계속해서 그대로 놔두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예 비상시에 피가 이렇게 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응고 반응을 피 속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응고 반응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응고 반응을 통해서 출혈이 계속되지 않고 건지도록 하는 생명을 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응고 반응입니다. 그런데 자, 피가 보통은 액체로 있다가 이것이 응고가 되면 고체로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응고가 되는데 제일 처음에 그 엉길 때 제일 처음에 작용하는 것이 바로 혈소판입니다. 혈소판은 그 우리가 시멘트 콘크리트 만들 때 거기에 모래알이 이제 많이 있는데 모래알처럼 모래알이 이렇게 뭔가 덩어리가 알갱이가 있어야지 이제 처음에 이 응고가 시작됩니다. 그 혈소판이 그것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 출혈이 생기면 혈소판이 거기 먼저 모입니다. 그 혈소판끼리 서로 어그리게이션이 돼요. 서로 엉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피에서 그 다음에 팩터 13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이 다 작용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섬유 거물망 같이 그런 망을 섬유소를 형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혈전을 형성해요. 피 덩어리를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부위가 지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혈이 되면 이제 혈액순환이 다시 나머지 부분에 재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한 그런 정상적인 생명을 구하는 그런 아주 디펜스 메커니즘인데 이 혈관 내에서도 이런 혈전이 형성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아주 위험한데, 자, 그러니까 피가 혈관 밖으로 나온 것이 출혈입니다. 그런데 혈관 내에서 이것이 피 덩어리가 생긴다면 이것도 아주 위험한 거죠.
어떨 때 이런 것이 생기냐 하면 심방세동이라고 해서 우리 심장이 맥박이 딱 규칙적으로 이렇게 1분 동안에 72번을 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주 불규칙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피가 제대로 펌핑이 안 됩니다. 그래서 피가 멈추다 보면 그 부위가 이렇게 혈전이 생기게 됩니다. 또 동맥경화증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이게 되면 그 기름기가 이런 혈관을 막히게 하는 그런 혈전을 형성하게 됩니다. 또 만약에 선천적인 신장 판막증이 있다면 이 판막증을 통해서 지나가다 보면 그 부위에 피가 들어붙어서 그 부위가 그만 이 혈전이 생긴 경우가 있고, 인공적으로 수술해서 인공 판막을 했을 때도 인공 판막 수술 후에도 그것이 혈전이 잘 생깁니다. 그 다음에 deep vein thrombosis 그래서 이 아주 깊은 심층 깊은 정맥 그 속에서 피가 고여 있다가 혈전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이 순환이 정체가 되면 그 부위가 혈전이 생긴 거죠. 이것은 주로 우리가 운동하지 않고 오래 앉아 있다든지 특히 장기 여행을 해서 오래 앉아 있을 때 그 부위에 이 deep vein thrombosis 심층 정맥 혈전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여행을 할 때도 한 2시간마다 한 번씩은 이 복도에 다니면서 걸어 다니고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그 혈전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 혹시 떨어져 나와서 혈관을 가다가 작은 혈관에 가서 이것이 막히게 됩니다. 이것이 주요 장기를 막아서 혈관을 막으면 그것이 바로 심장 혈관이 막히면 그것이 바로 심장마비가 됩니다. 심근경색이 돼요. 뇌혈관이 막히게 되면 뇌경색이 됩니다. 폐혈관이 막히면 폐색전증이 됩니다. 이것이 다 모두 생명이 위태로운 당장 죽을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병들입니다. 이런 주요한 혈관이 막히는 것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바로 혈관 안에서 혈전이 생기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혈관 내에서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응혈이 잘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블러드 티너, 피 묽게 하는 약, 이런 약입니다. 그것은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 항혈소판제입니다. 혈소판이 엉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아스피린제입니다. 아스피린을 우리가 감기로 약을 쓸 때는 보통 뭐 700mg 이상 이렇게 대량을 쓰지만은 이 항혈소판제로는 아스피린제 81mg 한 개만 하면 보통 이것이 한 일주일씩 효과가 계속 지속됩니다. 그래서 베이비 아스피린을 뭐 매일 먹어도 좋지만은 잊어버리면 이틀에 한 번씩 먹어도 상관없고 일주일에 한 번씩 먹어도 안 먹는 것보다는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심장마비나 또는 뇌색전, 뇌혈전 이런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피린 외에도 플라빅스라든지 다이피리다몰 뭐 이런 항혈소판제입니다. 자, 그것은 혈소판이 엉기지 않도록 이 모래의 알갱이 같은 혈소판이 서로 엉기지 않도록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또 항응고제가 있습니다. 바로 피에 그 묽은 액체로 있던 그것이 가로 변하여서 이제 고체로 변하는 때 섬유소를 만드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와파린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영어로는 쿠아딘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쥐약입니다. 쥐약들은 이런 약들을 대량으로 해서 쥐들이 이것을 먹고 피를 흘리다가 그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수술한 다음에 헤파린 같은 것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항응고제입니다. 그것은 피 속에서 혈전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항응고제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수술하거나 어떤 시술을 하기 전에 치과 치료라든지 침은이라든지 부항을 뜨다가 이런 약을 쓰는 사람들은 그것이 필요 이상으로 또는 예상 이상으로 피가 많이 나와서 온몸이 파랗게 멍이 들거나 또는 수술했는 자리가
멍이 들어서 무릎 수술했는데 무릎이 퉁퉁 붓게 되고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이것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수술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내가 이런 약을 쓰고 있습니다. 항응고제를 이런 혈소판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말해야 됩니다. 어린 소아과 환자에게도 이러한 심장마비와 같은 그러한 현상이 생긴 것이 바로 가와사키 병입니다. 이것은 꼭 이 편도선염 같이 목이 붓고 아주 오랫동안 고열이 납니다. 그렇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 심장에 가는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겨서 동맥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것을 발견하면 정맥으로 IgG 주사를 하게 되면 면역 치료를 하게 되면 이런 심장병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치료가 생기기 전에는 대량 아스피린을 썼습니다. 그것을 소염작용으로 쓰는 아스피린은 아주 대량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가 열이 떨어지면 아주 저용량으로 항혈소판제로 우리가 81mg으로 그냥 이것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몇 달 동안 이것을 계속 써야지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피는 일단 온몸을 순환을 해야 됩니다. 액체 상태로 유지되면서 순환을 해야지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혈관 안에서 굳으면 큰 낭패입니다. 또 출혈이 됐는데 굳지 않으면 그것도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잘 굳어도 탈, 너무 안 굳어도 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혈액을 응고를 시켜야 될지 응고를 막아야 될지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복잡한 응고 기전이 몸 안에 13개의 클라팅 팩터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게 균형을 맞춰 나왔습니다. 이렇게 혈액의 건강을 고안해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보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